그래서 이제 로마의 쇠락입니다. 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금기 얘기했었죠. 그쵸? 네. 아우구스투스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오현제의 마지막 그 황제가 누구예요? 그거요. 아우렐리우스까지죠. 그쵸? 네. 네, 그게 로마의 황금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아우렐리우스 이후에 로마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누가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완전 개판 상태가 되거든요. 네, 완전 개판 상태가 되는데도 단번에 망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시 한번 그 팍스 로마나 같은 시기를 맞이한다. 이제 네.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는, 그쵸? 네, 그런 나라가 이제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때쯤 되면은 이제 다들 마치 이제 그 임종을 앞둔 노인처럼, 그쵸? 네. 네, 고령의 노인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은 그 노인한테 저 노인이 내일이면은 청년처럼 다시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네, 꼭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역사가들이 이제 이렇게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다음 황제 있잖아요. 콤모두스 황제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런 로마의 그 쇠락이라고 하는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쇠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로마가 그동안 가는 동안에 로마를 일으켜 세워왔던 그 강인함의 원동력이 있었죠. 초기 로마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가치였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건전한 가치였다가 이제 로마가 팽창하면서 뭐가 돼요? 강력한 군사력이 되죠. 그렇죠? 네. 그 강력한 군사력도 이제 거기서 일종의 온 거니까 크게 이제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 로마를 이제 떠받드는 이제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그런 원정을 통해서 얻은 부와 노예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그 전성기를 구가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관리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하드리아누스 이후에 로마는 관리 체계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런저런 내외부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전염병이나 강력한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안으로부터 그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로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시계바늘을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속화한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폭군들이 연달아서 계속 황제에 오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콤모두스 이후 시대에 펼쳐졌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뤄보면은, 쇠하지 않는 나라, 이거 영원한 나라라고, 로마인들이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로마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냐, 이터널 시티냐,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쵸?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이교도잖아요. 그쵸? 이교도니까 이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대제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로마가 이제 실제로 역사를 보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개판이 됐다. 네, 라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죠. 통치가 이제 개판이 되면서 그 나라의 몰락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능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황제가 된 것이었다. 로마가 다수가 다스리는 공화정에서 그 제정으로 바뀌기 전에 기억하시죠? 그쵸? 네, 거기선 뭐예요? 집정관도 두 명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원로원이 있고, 민회가 있고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뭐냐, 누구 하나가 이렇게, 권력을, 집중화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유죠. 그쵸?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를 억제하는 체계가 공화정이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근데 그게 왜 재정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실현할 때는 문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면서 외적의 그런 어떤 것들을 그 미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가 어떻게 돼? 해외로 확장하는 나라가 되게 되면서 이제 영토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불어나죠. 그쵸? 네, 그래서 전 유럽에 걸치고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와 뭐 이런 지역을 이제 다 관할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공화정 체계를 가지고 아, 이 네, 방대한 영토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온갖 민족과 종교와 관습들이 다 다른데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원로원과 민회에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네, 막 처리하려고 하면 어때요? 안 돼. 이미 상황은 물 건너가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아 로마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제때 일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찢어지고 몰락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그 유명한 갈리아를 정복했던 사람. 그, 세연이가 할 거예요. 사실상 초대 황제.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쵸? 유리우스 카리스. 카이사르가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필요성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정의 방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방대해진 영토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서로 이렇게 뭐 견제와 균형, 토론, 뭐 이런 원리가 아니라 뭐예요? 황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권력과 권한을 몰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황제가 그런 어떤 그 시간 걸리는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제가 그 뭐야 적소에 맞게 적합하게 제때제때 일을 탁탁탁탁 처리를 해줘야지 이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고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그 키케로나 그다음에 브루투스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돼요?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그 양자로 받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재정을 실현해 내면서 그 카이사르의 비전이죠. 그거대로 로마가 바뀌게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팍스 로마나 시기 때는 그런 식의 통치가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이나 이런 집정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만 더는 실무를 해요, 안 해요? 안 안 해. 하죠. 그렇죠. 그냥 명예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저 전 총리라는 직함에 그 글자 새기기 위한 것이 네, 실제로 총리 일은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황제가 전권을 가지고 그냥 다 개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막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전제 군주 약간 다르긴 해요.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그냥 편의상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황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방대해진 영토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제때, 적시에, 그렇죠? 그리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몰아주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황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현명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야만 이런 체제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역사를 쭉 보자는 거예요. 네.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걸 감당했죠. 그렇죠? 네. 티베리우스도 그럭저럭 감당했어요. 근데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니까 어때요? 그, 나라가 흔들흔들 했었죠.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누구예요?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어때요? 완전히 그 다, 네, 그때 저기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닥친 줄 알.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가 흔들리는 건 곧 뭐예요? 지구의 멸망, 그렇죠? 세상의 끝 이런 걸 생각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네로의 치세 말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폭군 하나로 인해서 흔들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오현제 시대 이후에 콤모두스 이후의 황제들은 네로는 성군이라고 할 정도 아, 그, 황제들이 연달아서 막 저기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황제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네. 오현제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도 자기 사람을 마지막에 그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제위에 오른 사람이 그리고 어쨌든 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동안에 인정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럭저럭 잘하니까 또 불만 없이 또 잘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5명의 황제가 이어진 게 오현제였잖아요. 그쵸? 네. 네, 오현제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콤모두스한테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오현제가 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 아, 보니까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려줄 사람을 가장 유능한 사람을 후계자로 해서 양자로 입양해서 제위를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친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지 못하고 콤모두스한테 넘겨줬는데 이 콤모두스가 칼리굴라하고 약간 비슷한 칼리굴라하고 네로를 약간 섞어놓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네로는 뭐예요? 황제인데 내가 저기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진정한 예술가다. 막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뭐 배우로 변장하고 막 무대에 오르고 막 이랬었죠. 그쵸? 네, 그래 콤모두스는 어때? 약간 콤모두스란다. 그 칼리굴라는 약간 정신적인 이상을 이제 겪어가지고 막 누구 막 죽여라 막 이제 막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던 약간 광인 황제잖아요. 네. 그 둘이 약간 섞여 있는 게 콤모두스. 아, 근데 네. 콤모두스는 예술이 아니라 스포츠, 스포츠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네로는 실제로 뭐 예술의 분야에서 막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가 쓴 시들, 막 이런 것들, 진짜 우리 황제가 진짜 뭐 천재 예술가야,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네. 한마디로 자뻑이었습니다, 자뻑. 근데 콤모두스는 이 그 체육과 관련해서는 진짜, 어, 탑 오브 더 탑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이 사람이 국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그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일이 벌어졌냐면은 왜 그, 사형수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장에 가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 콤모두스는 그 사람을 사형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야, 걔 저기 무기 쥐어줘서 검투장에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검투장에 그래서 칼 가지고 나오면은 상대 그 검투사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그 막 엄청 그 경험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콤모두스예요. 아, 황제가 자기가 직접 나가는. 자기가 직접 그 검투를. 예, 예.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사형수니까 얼마나 극악한 죄를 저지른 막대 먹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런 사람한테 뭐 칼이나 무기를 쥐어주고 검투장에 들여보내고 싸울 상대를 이제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황제인 거예요. 콤모두스 황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요. 왜요? 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천재라고. 그런 아, 부분에서는. 예,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올인을 하면서 그런 기회만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왕이 이제 이 왕인 건데, 근데 좀 예, 이상한. 근데 저 정신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약간 광기를 약간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이 사람 곤봉 같은 거 썼대요. 곤봉 같은 거 무기가. 네. 왜 검투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 진짜 아주 질 나쁜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상대 그 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곤봉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사실 뭐 때려 죽이는 거 얼마나 처참해요. 그쵸? 네. 때려서 이제 막 죽이고 이렇게 막 피 묻은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곤봉 이런 거 들고 막 자기한테도 막 피도 튀고 막 뭐 하여간 잔혹해요. 네, 네. 잔혹한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그 왕이 이렇게 막 싸늘한 그 눈빛과 함께 원로원에 그 앉아있는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퇴장하면은 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원로원 의원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섭게. 소름이 확 돋겠죠, 그쵸? 네. 저거 다음 차례 혹시 내가 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막장 죄수지만 자기를 만약에 정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저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네. 예,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암살 의도도 많았어요. 콤모두스를 암살하려는 의도도 저 시도도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는 그냥 아무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뭐예요? 그냥 근위대가 다 잡혀서 나는 갑자기 암살을 기도한 사람이 돼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검투장으로 끌려나가는데 저 괴물 같은 이게가 몽둥이를 들면서 씩 웃으면서 왔냐 싸워보자 막 아, 이런 상황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눈빛을 이렇게 싹 보내면서 퇴장한다. 네. 완전 공포 영화죠, 그치? 네. 그치. 그런 시기를 이제 겪었던 거예요. 폰모드스 말기. 아, 그러니까 느꼈던 귀족 계층들의 공포감이 얼마나 했었는지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 검투사하고도 싸워서도 이기고 뭐 맹수, 사자, 뭐 코끼리 이런 것도 막 다 때려잡고 이랬다고 하니까 뭐 검투에 있어서만큼은 뭐 천하무적인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열심을 기울이고 정신도 약간 불안정하니까 뭐 국정을 제대로 돌보는 이런 부분들은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황제가 됐든지 왕이 됐든지 최고 권력자가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 봐요. 온갖 일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싸움. 스포츠, 예, 싸우는 거, 피 튀기고 누굴 죽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살짝 사이코 같은 거. 예, 얘가 사이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칼리굴라하고 그 뭐냐 네로를 약간 겹쳐놓은 게 콤모두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냥 막 개판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그 공포에 이제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처럼 이제 그 자기 측근 있잖아요. 자기 측근이 이제 암살하는 거로 이제 그 생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독을 탄 이제 음식을 먹여가지고 아, 이제 괴로워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배탈 났다. 그러면은 잘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죽는 독이 아니라 뭐 그런 작품이 식으로 예, 막 뭐 주르륵 주르륵 오액 오액 하는 약간 그런 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사람한테 레슬링을 가리켰던 그 교관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목을 졸라서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살도 그냥 시도하면 어떻게 될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암살하러 갔다가 내가 죽지. 네, 네, 그쵸. 저 인간 병기한테. 실제로 매일 칼도 차고 다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암살 당하고 퇴장하는 비운의 황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콤모두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나마 어쨌든 콤모두스는 그 친아들이었고 그 후계가 그래도 아우렐리우스가 확고히 한 뒤에 제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콤모두스가 이런 식으로 암살이 이제 되었을 때 이제 원로원이 그 뭐냐 그 네로가 그렇게 해서 퇴장했을 때 원로원이 그럭저럭 뭐 원로원이 그땐 역할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도 군대가 사실 역할을 했네요. 베스파시아누스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네, 베스파시아누스가 워낙 인망이 높아서 그랬는지 그 금방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압을 하고 하고 난 이후에 뭐 또 뭐 불만 세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가 이제 원하는 자기 지휘관을 로마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황제 자리에 그 추대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 네,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를 추대하듯이 뭐 비텔리우스를 추대하듯이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황제 즉위를 위해서 로마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와 어느 정도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돼요? 나 저 사람 황제로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중,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즉위하기 위해서 로마로 내려오겠죠. 네, 그럼 먼저 입성해 있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승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아, 거예요? 황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여기 그 1번, 2번 말고 3번에 있던 사람이 나 둘 다 마음에 사실 안 들었다. 내가 황제하겠다라고 해서 황제로 추대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로마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로마에 먼저 입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또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막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실패되면 어떻게 돼요? 또 뺏기는,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냐면은 한 77년 가까이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아니라 이게 아마 콤모두스일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 썼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하여가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7,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황제가 공동즉위한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총 한 40명 가까이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중에 자연사했다라고 할 만한 황제는 한 명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런 식으로 쿠데타 일어나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다 제거가 되는.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황제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내년에 쿠데타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시대가 콤모두스 이후 시대에 벌어졌다. 네, 여러분들 나라를 경영하는 게 10년 대계, 뭐 100년 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황제인데 다음에 쿠데타로 죽을지 몰라요. 네. 그 황제가 시행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없겠죠. 그리고 내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래 시민병이잖아요, 시민. 그쵸?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원래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는데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외적과 싸우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인명 죽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전쟁 물자 소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외적과 싸울 힘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게르만족은 바깥에서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 더 싸워라, 더 싸워라.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자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나중에 손가락을 한 대 톡 치니까 그냥 지가 퓨 쓰러져. 아, 저 큰 거인이,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네, 그러니까 대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그 군대에서 추대해가지고 로마로 입성했다. 근데 내가 실력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군대가 또 추대해요. 그럼 걔도 로마로 갑니다. 싸웁니다. 이긴 사람이 황제. 네, 네. 그런데 걔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여기서 추대합니다. 그럼 또 로마로 가요. 막아내면 내가 계속 황제, 못 막으면은 제가 황제. 이런 시대. 네. 그게 이제 안정되기까지 한 80년 가까이 그 시간이 더 걸렸다.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시대 전체가 그런 시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네, 요즘에도 80살 살면 오래 산 거잖아요. 이때는 평균 수명도 짧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혼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토론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현명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고 정무에 그쵸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올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냥 권력만을 탐하고 그쵸? 그런 그 제가 황제 되는 걸 지켜볼 수 없는 라이벌이 그렇죠? 내가 황제 자리에 앉는다. 라는 사람이 앉아서 나라를 그럼 잘 다스리는 일에 올인하겠느냐? 그게 네, 아니라 뭐예요? 저놈이 황제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테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줄줄줄줄줄줄 이제 스톱되고 새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그 넓은 영토에서 그런 것들이 잘 배분이 돼서 나라가 잘 굴러갔겠느냐. 네,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 멈추고 저기 멈추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아예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이런 쪽으로 갔겠느냐. 어느 쪽이 됐을 것 같아요. 후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로마가 쇠락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처럼 무능한 네, 폭군들이 연달아서 지속해서 힘으로 그 자리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온갖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거의 네, 한 100년 가까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났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네, 이거를 굉장히 큰 요인으로 꼽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재정에서 황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또 중요한 요인, 요거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할게요. 네. 그 로마가 커지면서 그 서유럽 지역이에요. 서유럽 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 남아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네, 왜 안 남아있다 그랬는지 이해되시죠? 그쵸? 네, 네, 예, 막 이집트에서 막 그 대규모 농장 막 해가지고 막 생산해서 배로 날라오는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뭐 소규모 영세 업체 뭐 농장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부유합니다. 풍부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국 본토에서 생산될 걸까요? 아니면은 속주나 다른 타국과의 무역 거래를 통해서 그냥 들어온 걸까요? 어, 그러니까. 자국 본토에서 생산된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부유해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려고 한다. 네.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의외로 어려워요. 왜 그런 건가요? 왜지? 우리나라 부유하잖아요. 그쵸? 네, 부유하기는 하지만 산업의 그런 어떤 자체 생산에 대한 기반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를 해요. 네, 왜냐면은 뭐 반도체 뭐 이런 주력 수출 상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무역 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산업 기반이 다양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로마 제국도 동쪽에는 그런 어떤 특산품들이 있었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네, 네,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은 그 특산품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기반이 있었던 거.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산업 기반이 있었던 것처럼 네. 서유럽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없는 상태지만 해외 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막대한 그다음 금과 노예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속주에서 들여온 물품들, 그다음에 그 해외 그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물품들 이런 걸로 그냥 충당하면서 풍부함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체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풍부함을 가져다 준 그 기반이 뭐예요? 해외 원정을 통한 금과 노예의 유입이었죠. 그쵸? 네. 이게 스톱되면은 로마 제국 서반부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되나요? 그러니까, 서안부요? 자체, 자체 산업이 없는데 그럼 들여오는 이게 스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의 그런 어떤 그 공급의 원천이 차단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물이 되게 많아요. 물이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다가 그 호스로 물을 막 넣어주고 있어요. 네. 그럼 어때요? 막 신나게 써도 그게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안 줄죠. 근데 누가 그 호스를 뺐어요. 네, 수도를 잠갔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예전에 쓰던 대로 씁니다. 아, 그러면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급속, 점점 줄죠. 네. 나중에 바닥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부분은 알겠죠. 그쵸? 막 긁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네, 여기 이 혼란한 요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로마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이 들어오고 있었을 때, 그래서 욕조에 물이 차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그 해외 원정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게 쓰였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즐기고 놀고 먹자 이런 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해외 원정 가면서 그게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쓰는 것만 막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닥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유입되고 쌓아놨던 그런 경제 기반들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제 기반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외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먹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예, 그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못 하게 되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니까 제대로 변변찮은 그런 어떤 대응도 못하고 그냥 쭉 밀려나가게 되는. 네, 그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몰락은 정치적 불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급격하게 늘릴 때 본토에 금과 노예가 수어로 따져 들어왔다. 로마인들은 그 막대한 부를 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서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을 인도와 중국의 비단, 향신료와 같은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즐기는데 필요한 거, 이런 거 그 구매하는데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더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자 로마 제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실제로 제국 말기로 갈수록 나라에서 발행한 금화나 은화에 포함된 금과 은의 양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계속된 순유출로 재원이 바닥난 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아, 예. 또한 게르만족이 계속 강해지면서 그들을 막는 데 필요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근데 비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적국이 강해지니까 우리도 증강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 물은 줄어드는데 써야 될 물의 양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시민들한테 결국 쥐어짜는 거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에 전가되었으며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벌이가 있으면은 뭐 한 70%, 80%막 이렇게 뭐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결국 많은 이들이 무거운 세금을 견디다 못해 로마 제국 밖으로 이주, 도망가는 상황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제국 동쪽 지역은 여러 가지 특산품 덕분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기에 아까 무역 흑자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 기반이 다양화되지 않고 필수 산업 기반이 적기는 하지만 무역 흑자기 때문에 그 남는 이득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들여오면은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무역 적자를 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어 하여간 무슨 아,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위기 의식을 좀 가질 필요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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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견딘말했지만 이렇다한 특산품이 없었던 제국 서쪽 지역은 경제적 몰락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빈곤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 부유하고 풍부했던 그 로마 제국의 그 특히 서쪽 지역은 굉장히 빈곤한 지역으로 떨어지게 돼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게르만족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니까 뭐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네.